익명으로 보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익명. 바로 다음은 윤수철 경제적인 실천 시민연합 사무총장께서 고인에 대한 양력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신현동과 고배현 소비자 주권의 시민회의 사무총장 및 양력 보고를 하게 된 경실련 사무총장 이준철입니다. 저는 경실련에 94년에 왔습니다. 1994년에 왔고 고배현 총장님은 1년 뒤 1995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운동을 했고 고배현 총장이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이후에 96년 중반 때부터 저하고 같이 시민운동의 길을 함께 걸어온 인지입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한 27년 지기로 너무나 황망하고 비통한 마음이지만 고인의 양력보고를 간략하게 제가 전개했습니다. 고인은 1965년 전남 진안군 도초면 고관리에서 출세하셨습니다. 1984년 공법 마리아의 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1985년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입학했고 국민대학원까지 졸업하셨습니다. 1995년 경실련 경제적인 실천 시민연합 정책연구위원회 간사로 첫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실련은 공채가 안 했는데 첫 공채 2호로 경실련 활동을 시작을 했고 학생운동에 이어서 시민운동 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실련에서는 여러 가지 직책을 많이 맡았습니다. 시민입법위원회 간사, 정책연구부장, 정책실장, 커뮤니케이션 국장 등을 연구했고 2010년이죠. 2010년에 경실련 제10대 사무총장, 11대 사무총장을 총 6년을 해서 역임하셨습니다. 경실련 활동은 총 22년에 걸쳐서 원심적으로 활동해 오셨습니다. 고인은 경실련의 사명이었던 경제 성장과 사회적 형평이 조화된 사회, 그다음에 경제적과 사회적인 실현된 사회를 위해서 원심적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초기에 정치적으로 매우 취약했던 그런 과정 속에서 시민운동이 한국으로 보완적으로 성장했는데 법 제도적으로 상당 부분 보완한 부분에서 경실련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의 분야에서 부패방지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원심적으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역할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제가 추렸습니다. 그래서 97년에 돈정치주방 시민세단체 연대회의, 2000년에 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 2003년에 정치개혁국민운동, 2011년에 지구촌 비건 퇴치 시민 네트워크, 2023년에 사회적 개혁 활성화 전문 네트워크 등을 조직하고 주도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본인이 경제와 정치 같은 이 권력과 중심으로 경제 구조 개혁에 집중했던 경실련 활동 22년을 마감하면서 제3의 인생을 준비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소비자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 발기인회의 창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 발기 취지문에 보면 소비자 시민의 실생활에 자꾸 구체적인 문제를 찾아 집요하게 해결함으로써 큰 계획을 제안한 전략을 선언을 했는데 이게 바로 소비자 운동을 준비했던 고배현 전 사무총장의 철학이 오롯이 담긴 문구가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부 활동도 상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적으로 보면 법무부,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자문위원회 활동을 하셨고 최근에는 기업분야에서 그래서 삼성그룹의 중국 경영을 감시하는 삼성중국 감시위원회 외부위원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1년 8월 22일 새벽 8시 40분 태어난 56세로 기념일 여정을 마감하였습니다. 고인은 학생운동, 시민운동, 소비자운동 등 전 생애에 걸친 사회 계획에 대한 열정과
헌신적인 실천을 뜻을 기리기 위해서 고위 활동했던 소비자 축구 시민회와 경제적인 실천 시민연합이 공동으로 장례위원회를 조직해서 고위의 상을 기리고자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부인 김영자님, 아들 민건님, 딸 남편님은 공투단체 시민사회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소비자 시민회의 공동대표이신 몽산 스님 고인에 수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평신년하고 인연을 맺은 것은 통일업회 이사장을 통해서 처음 맺었었는데요. 아, 저런 사람 하나 있구나. 오롯이 한 사람이 보였어요. 다른 분들도 그런 것이지만 이 사람같이 웃음이 없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근데 아까 사진을 보니까 참 이쁘게 보이대요. 저렇게 뚝뚝뚝한 사람이 다 있는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같이 정이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참 많이 아끼고 또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인데 7월 말에 회원들하고 함께 저희는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 그 박홍장 어머니가 코로나19에 걸렸다고 못 온다고. 그럼 언제 올 것이냐? 8월 24일경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전에 소식이 왔어요.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세상에 무상하구나. 이렇게 멈춰있는 것이 없구나. 무상하다는 흘러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잠시도 멈춰있는 것이 없다는 거. 인간뿐만이 아니라 우주 삼라만상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성리에 의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니까 슬플 필요는 없겠지. 오롯이 하다가 옳게 하다가 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지은 업은 맞고 청정하니까 다음 생에도 맞고 청정한 업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야 또 주변 지인들이야 앞으로 슬픔만 있겠지만 그거는 누구든지 오면 한 번 가는 것이니까 도리어 그 사람이 살았던 인생을 반추해보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한 번 더 가다보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 전라도에서 와가지고 이거 오늘째 자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5시에 출산을 하신다고 해서 그냥 내려가기로 생각하고 표를 끊어놨어요. 10시 25분 차입니다. 그래도 이건 꼭 봐야 보고 가야 할 게 지금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 이 두 분들은 우리 대표님도 계시고 윤수철 사무총장님도 계시고 우리 김태림 교수님도 계시니까 잘 처리해 주실 것이라 믿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49제는 제가 있는 안자에서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무 저기도 없이 내가 국회의원 총장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모셔드리겠습니다. 꼭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49제 때 참석해서 저하고 같이 식사하고 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회의원 사무총장님 왕생분당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 공동대표이신 정명필님의 소서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국회의원 총장하고는 일찌감치 경신년에 제가 경신년 창설을 된 겁니다. 그때 토지공 개념 가지고 할 때 저는 이제 농업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농지는 생산적 소유의 공개입니다. 그리고 변호인 교수님과 뜻이 맞아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름은 올리지 말라고 했었죠. 그러다 국회의원 총장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어느 날 저한테 이 소비자 운동을 본격적으로 좀 권해야 되겠다. 도와달라. 그래서 함께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번에 이렇게 갑자기 충격을 줘가지고
제가 상당히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오늘 떠내보내는 자리에 갓길 같은 시민운동을 일궈내고 이끌어온 것, 그것도 평생을 온몸 바쳐 일해온 당신 고계현 총장,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꿈꾸던 살기 좋은 사회, 시민이 중심에 서는 사회는 멀리에 있어.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당신은 이렇게 떠나는 거요. 그렇게 몸이 망가지도록 좋은 사회만 만들겠다고 쉴 틈 없이 일해온 당신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인사는 이제 편히 쉬십시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당신에게 시민사회운동의 공로로 최고의 훈장을 달아주고 싶소. 고 총장 잘 가시오. 하늘나라에 가서는 너무 고집부리지 말고 아프면 아프다고, 쉬고 싶으면 쉬고 싶다면서 마음 편하게 지내시구려. 남겨진 일은 우리가 맡아 하겠소. 오늘은 당신을 보내는 슬픔 때문에 하느님도 온종일 비를 뿌리는 것 같소. 당신을 기쁜 마음으로 보내야 하는데 자꾸만 눈앞이 흐려지니 안타깝네. 여기에 당신이 그토록 공들여왔던 경실련과 소비자 주권 시민 모임이 마음을 모아오고 시민 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작별의 자리를 만들었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받으시고, 고 총장님 잘 가시오. 그리고 잘 쉬십시오. 네, 다음은 고인의 고등학교 친구이신 박준영님의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고기현 총장 추도사를 제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 총장과는 함께 공부하고 함께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왔던 사이지만 저와는 달리 고기현 총장은 올곧은 한 길만 평생 걸어왔습니다. 시민사회운동 3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한눈 팔지 않았고 여러 유혹에도 자고우면하지 않았으며 원칙 앞에서 흐트러짐이 없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사회의 불행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고기현 총장은 저에게 각별한 친구입니다. 오랜 세월 교우하였지만 사실 친구보다는 형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든든한 맏형 같았습니다. 암울한 80년대를 우리는 거친 거리에서 보내기 일쑤였고 한참을 못 본 얼굴을 낯선 골목 가두투쟁 현장에서 스치며 보곤 했습니다. 교도소로 면회 갔을 때 밝은 표정을 잊지 않았고 힘든 징역살이를 꿋꿋이 견뎌냈던 기억이 이 순간에 떠오릅니다. 사람들에게 버럭 화도 잘 냈고 까칠하기도 했지만 속정 깊고 잔정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유달리 가족을 사랑하였고 자식과 아내를 끔찍히 위하는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남진 노래를 유난히 좋아하는 낭만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매우 엄격하였고 완벽을 추구하였기에 병마가 그의 몸을 너무 빨리 상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헌신과 희생으로 시민운동을 여기까지 이끌었고 이제는 시민운동의 산 증인이 된 고기현 총장의 모습을 우리는 오랫동안 가슴속에 담아 기억할 것입니다. 친구 계현아,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소주도 좀 마시고 담배도 좀 피우고 놀러도 좀 많이 다니는 자유로운 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 생에는 이번 여름에 함께 가기로 한 여행 꼭 가기로 약속을 지켜줘. 잘 가라 친구야. 네, 다음은 고인의 초등학교 친구인 신재중님의 추도서가 있겠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이 비보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떠나는 친구를 위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나의 친구이자 동지인 계연아, 정말 허무한 슬픔을 남기고 떠나버리니 너무나 야속하고 실감이 나지 않는다.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 떠나려는 너의 손목을 마지막으로 붙잡아 본다. 잠시만 머물러다오. 어둡고 험난했던 시대에 밝은 등불을 비추고자 온몸을 던지며 불살랐던 용기 있는 나의 친구 계연이는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양심과 정의와 공정의 산증인이자 시민운동의 산증이었다. 내 친구 계연이는 시민운동을 위해 열정을 바쳐 일을 해왔고 그 열정만큼이나 순수했기에 어쩌면 친구의 마지막 길이 유난히도 가슴 아프고 슬프게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다. 그 어느 누구도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도 없이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며 호련히 떠나버리는 너의 뒷모습이 의미하는 것은 친구의 못다 이룬 그 사명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반드시 이루어야만 한다는 너의 간곡의 무언의 부탁이자 바람이 아닐까 싶다.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를 통해 잃어버린 소비자의 주권을 반드시 찾아주겠다는 너의 그 꿈을 이제는 남는 자들의 숙제로 맡기고 모두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늘나라에서 지켜보며 그 환한 미소와 함께 더 큰 응원을 해주기를 바란다. 나의 친구 계연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나라의 안락하고 평안한 곳에서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편히 영면하리라 믿는다. 그리고 나는 간절히 기도한다. 갑작스런 너와의 이별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에 더 이상의 준비된 추도는 있을 수가 없다. 이 짧은 추도사도 나에게는 큰 고통이었다. 이제 잡고 있던 너의 따뜻한 손을 놓는다. 계연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편히 쉬려. 네, 다음은 경실련 공동대표이신 신철영님의 추도서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고계연 사무총장을 보내리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고계연 사무총장이 제 장례를 치러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정말 황당하고 참담한 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고계연 사무총장은 경실련에서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했고 그 시기가 우리나라에 큼직큼직한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운동의 족적 속에 고계연의 발자국이 굉장히 크게 찍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특히 고계연 사무총장에게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은 고계연 사무총장은 시민운동 외길을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많은 시민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다른 길 기웃거리기도 하고 다른 길을 가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힘들고 험한 길을 끝까지 또박또박 걸어왔습니다. 또 우리 경실련으로서 잊지 못할 것은 고기현 사무총장이 경에서 사무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소비자 운동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어떻든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를 만들어서 소비자 운동을 이끌어 왔었는데 우리 시민운동으로서는 정말 큰 일꾼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직 정말 많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될 그런 때인데 정말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참 아쉬움이 큽니다. 고기현 사무총장, 이제는 나라 걱정, 또 시민운동 걱정, 가족 걱정, 그런 걱정 모두 내려놓고 하늘나라에서 부디 평안하게 쉬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전 경실련 사무총장이신 박성수님의 주도사가 있겠습니다. 고 총장 지난 2월에 봤던 거 많이 보고 싶네. 6월쯤에 한 번 더 볼 수도 있었는데 그냥 넘어간 게 이제는 너무 아쉽구만.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한두 번은 더 볼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처음 본 게 언제인지 이젠 잘 기억도 나지 않지만 종로가 경실련 사무실에서 보았던 인상 험악하고 성질 고약해 보였던 초짜 간사 고기현이 선배들에게도 절대로 기죽지 않고 끝까지 자기 의견 말하던 고 총장 모습은 아직도 생생하네. 법과 제도는 모두 관료와 정치인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과 이익 집단들의 손에만 쥐어져 있던 시절에 고 총장이 앞장서서 시민을 입법의 주체로 만드는 시민 입법 운동을 일으켰었지. 시민 로비단을 구성하고 시민들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방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개혁 법안들을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던 일들은 그 이전 한국 사회에서는 볼 수도 없었고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변화였었다. 그 후 시민들에 의한 법제도 개혁 운동은 들불처럼 확산되어 갔다. 난 그 흐름을 처음 만들어냈던 고 총장을 기억하고 있네. 나에게 고 총장은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밀고 나가는 직진 본능의 사나이였고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는 놀라운 균형 감각과 실사구시의 정신을 가진 뼛속까지 경실련맨이었다. 경실련을 졸업하고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를 창립할 때 내가 물어봤었지. 왜 또 시민운동 하냐고, 지겹지도 않냐고. 그때는 이렇게 대답했다. 형, 제 성질대로 살려니까 시민운동밖에 할 게 없네요. 그러면서 경실련처럼 국가적인 관점과 전문성 그리고 비타협적인 운동성을 갖춘 소비자운동의 비전을 나에게 이야기했었다. 그래, 너는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운동가였다. 너를 보내며 너의 몇 가지 모습을 기억한다. 꽃집 아가씨가 보내졌다면서 꽃바구니를 들고 어색하게 사무실에서 웃고 있던 너. 나중에야 그 꽃집 아가씨가 누군지 우리는 다 알게 됐다. 명재영의 민건이 자랑을 하면서 해주지 못한 많은 것들로 가슴 아파하던 모습. 너와 함께 영국의 하이랜드의 낯선 길을 달릴 때 그 나이 되도록 운전도 제대로 배워놓지 못하고서 손에 지도 들고 기가 막히게 길 안내하며 인간 내비라고 스스로를 자랑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내가 말한 대로 성능 좋은 내비게이션의 감각에 삶의 경륜과 지혜가 보태지면서 앞으로는 또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갈까 때로 많이 궁금했는데 이렇게 내가 내 추도사를 읽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 잘 가라. 사랑이 많으신데 하나님께서 내 가족들을 돌보시기를 기도한다. 그러니 편히 가라. 나중에 보자. 다음은 고인의 아드님이신 고민건님께서 유가족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봤던 저희 아버지는 언제나 자신보다 남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봉사의 생활이
정말 천직인 양 실천하며 사셨던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때론 친구 같고 언제나 든든하고 저의 영혼 같은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항상 느꼈던 게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마음에 안 드는 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늘 바쁘셨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시고 그리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오셨습니다. 너무 바쁘셔서.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자신의 삶에 대한 사랑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항상 희망적이고 낙관적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낙관적인 게 저와 제 누나, 어머니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믿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끊임없는 대담한 결정으로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고 그리고 성실과 근면이 몸에 배신 저희 아버지는 가정에서는 자상하시고 인자하신 최고의 아빠 그리고 가장이셨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행복보다 가정과 이웃의 행복을 위한 삶을 사셨던 정말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빠에게 받은 사랑에 비하면 저는 아빠께 해드리는 정성이 턱없이 부족했었고 그리고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참을 수 없는 통증 가운데서도 자신의 몸이 고통스러운 것보다 저 그리고 엄마, 누나에게 고생시키는 것을 마음 아파서 미안해하시며 눈물 흘리시던 그런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아빠, 그동안 우리 가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가정에서든 밖에서든 아낌없는 나무처럼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지금까지 일생을 남을 위해 헌신만 하시고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봐주고 힘들고 굳은 일을 엄마, 나, 누나 힘들까봐 내색 않고 아파도 한 번도 내색 안 하고 묵묵하게 견디셨던 우리 아빠, 그동안 아빠 아들이어서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아빠가 그렇게 우리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가족여행 한번 가는 게 소원이라고 했는데 같이 못 가줘서 미안하고 내가 너무 아팠어서 내 공연 많이 못 보여주고 공연 많이 보고 싶어 했는데 많이 못 보여줘서 많이 미안해. 언제 어디서든 내 옆에 있어주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주고 사랑한다고는 말은 많이 못했지만 언제나 늘 사랑했다고 얘기해주고 싶어. 다음 달에 나 공연하는데 꼭 보러 오고 많이 사랑했어. 네, 다음은 김태룡 공동장례위원장님께서 호상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장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룡입니다. 우선 우리 고기현 사무총장의 장례식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문상해 주시고 여러모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도 또 아픈 마음들을 표현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연결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유족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고기현 사무총장과 이승에서의 인연의 고리는 이제 끊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에 많은 분들이 추도해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고기현 사무총장의 족적을 다시 되뇌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고기현 사무총장만한 사회운동에 헌신한 진정한 사회운동가도 찾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신철영 공동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참 아래 버린 우리 고기현 사무총장의 장례위원장을 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세상사는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선생님들이 그간 고 총장과의 인연 고리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27년 전에 고 총장이 초임 간사일 때 저는 발렌티어로서 경실련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경실련의 상제위원장을 하고 제가 상제위원장을 할 때 고 총장이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무총장을 관두면 뭐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제가 처음에 경실련에 몸 담을 때부터 경실련의 조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실련의 활동가들이 나중에 퇴로가 너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연륜이 쌓이면 이 활동가들이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을 경실련에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얘기했던 것이 경실련이 일종의 인큐베이터가 돼주고 여기서 다시 파생되는 시민단체가 자꾸 많아진다면 한국 사회가 그만큼 밝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그때부터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고 총장이 떡하니 한다는 얘기가 소비자들을 위한 시민단체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좋지, 근데 힘들지.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나는 싫다고 도망을 갔더니만 도망갈 수도 없이 또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 소비자 주권 시민회에서 또 집행위원장을 맡고 고 총장과 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이와 같은 인연고리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손을 놔야 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부디 우리 고 총장이 아무런 병이 없는, 고통이 없는, 그리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런 하늘나라에서 정말 영면하기를 기원하면서 호상의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여러 문상해 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인을 보내는 의미로 앞에 있는 국화를 헌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